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액보험의 약관 주요 내용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해약 환급금인데요. 자, 기준가 적용일은요.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D+2일이 원칙이라 그랬죠. 제2영업일. 자, 고객이 해지를 하실 때 그 해지라는 것이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객이 언제 해지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예측되지 않으면 D+2영업일. 그래서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해지 신청일 다음 날, 뭐 해지 신청일 당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플러스 제2영업일 기억하시고요. 해약 환급금은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해지 공제 금액은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미상각 신계약비, 두 번째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상각 신계약비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시험 문제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공제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약 환급금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 기간, 납입 경과 기간, 특별계정 운용 실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겠죠. 최저 보증은 있나요? 없나요?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죠.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공제 금액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는 부분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뒤 밑에 보면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운용 성과가 좋아서 계약자 적립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면 초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과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입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기간은 제2회 이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만약에 연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독촉 납입 최고를 합니다. 14일 이상의 기간이죠. 근데 만약에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고요. 요 기간을 납입 최고 독촉 기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14일 이상 요 기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괄호 넣기 문제로도 나오고 요 날짜 숫자를 바꿔가면서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납입 최고 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일요일이라거나 공휴일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 길이 납입 최고 기간이 되겠죠. 문제 보시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처리는 납입 최고 기간 없이 진행된다. 보험료가 미납됐으면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료 미납된 상태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납입 최고를 하는 거예요. 납입 최고 기간 동안은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는 거고요. 납입 최고 기간 동안에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 거죠. 해지가 되는 이런 거니까 무조건 해지 납입 최고 없이 해지가 진행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자유 납입이 원칙이다. 그래서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납입 중단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자유 납입이 원칙이죠. 그 대신에 납입이 중단되더라도 뭐는 가능해야 돼요. 월 대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역시 납입 최고를 거쳐서 해지하게 되는 것이죠. 해약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 월 계약 해당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이 적용이 되고 그 납입 최고 기간 이후에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역시 해지될 수 있고요. 보험료 미납 해지.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이체 후에 관리하고요. 고객님께서 만약에 해지해서 찾아가시게 되면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부활을 하시게 되면 부활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적립금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 계속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해지가 됐는데 고객이 찾으러 오셨는데 운용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시점에 일반 계정으로 넘겨 놓는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은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요. 부활 기간이라든지 연체 보험료, 연체 이자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자, 먼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고요. 보험료를 안 내서 납입 최고를 했는데 납입 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를 안 낸 거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이때 이 돈을 찾아가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에 요 경우에 부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활 기간은 얼마 동안이죠?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요. 이거 시험에 2년, 5년 바꿔서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죠. 부활 청약한다고 무조건 부활되는 건 아니죠.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에서 승낙한 경우에 부활이 되는데 자, 부활 청약을 승낙할 때 청약일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되죠. 밀린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서 납입을 해야 되고 부활을 승낙한 계약의 경우에 해지된 날부터 부활 시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 그리고 연체 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를 한다. 자, 우리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냐면 보험료 미납이 돼서 해지가 되면 그 해약 환급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서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이 될 거예요. 여기에 계약자가 납입한 연체 보험료 중에서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있죠? 이거를 합친 것이 이제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된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시면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활 자체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일로부터 3년입니다. 자, 적립금하고 보험 금액을 보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해지 시점이에요. 해지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 기본보험금액, 변동보험금액, 금액 기준이고요. 해지된 기간 동안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은 확보할 수 없다. 요거 중요하죠. 자, 아까 우리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됐죠? 일반 계정으로 넘어왔죠. 그러면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해지되고 나서 부활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죠.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부활을 한다면 부활 시점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어요. 일정 기간 지나서 제가 부활을 했어요. 여기가 해지 시점이고요. 여기가 부활 시점이에요. 제가 해지하고 부활하는 이 사이 구간의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이나 보험금이나 변동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여기 중간에 이 모든 운용 실적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시점이 아니라 반영되지 않은 해지 시점의 적립금, 기본보험금액, 변동보험금액 기준으로 이제 보험금액이나 이런 것들 산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지 시점이 아니라 문제처럼 부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예상이 되나요? 예상이 안 되나요? 고객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 청구하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뭐예요? D 플러스 2 영업일인데 밑에 보시면 부활 승낙이 되고 나서 연체보험료 납입이 완료됐다. 그러면 승낙은 됐으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보험료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체보험료 납입이 뒤에 된 거죠. 그러면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 영업일이 될 거고요. 반대로 연체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어요. 근데 아직 승낙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승낙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승낙일 플러스 제2 영업일. 그러니까 얘는 부활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고객이 언제 부활할지 우리 알 수 없으니까 D 플러스 2 영업일이에요. 그런데 승낙되고 뒤에 보험료가 들어왔다면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이고 보험료 들어와 있고 뒤에 승낙이 됐다면 승낙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대출입니다. 이 계약 대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변액보험 자체에서 그 계약자 적립금을 대상으로 약관 대출, 흔히 이야기하는 보험 계약 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변액보험 안에 있는 돈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이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넘어와야 돼요. 왜 그래요? 만약에 고객님이 대출을 상환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상환을 안 하시게 되면 그 금액만큼 해약하실 때 환급금에서 해지 공제금액으로 공제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줄어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1,000만 원 대출을 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산을 가지고 1,000만 원 대출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고객이 해지하러 오셨어요. 해지하러 오시면 우리가 해지환급을 드릴 때 그 대출해 가신 거 안 갚으신 거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나게 손해가 난 거예요.
고객님한테 고객님 저희가 원래 해지 환급금에서 해약 환급금에서 1,000만 원 공제하고 드려야 되는데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1,000만 원이 안 돼서 고객님 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셔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출한 금액은 운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계정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액보험 계약에서 대출을 해가시면 그 대출 원금만큼은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운용성과가 굉장히 좋았을 경우에는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고 거꾸로 운용성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기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액보험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변액보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회사의 자산으로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변액보험 운영 실적과 대출은 연관관계가 없다. 요것만 여러분이 눈여겨 기억하시면 돼요. 볼게요.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대출할 수 있어요. 해약 환급금 범위인데 계약자 적립금 범위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보험 계약 대출 한도라든지 구비 서류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보험하고 유사하고요. 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월 계약 해당일에 상환할 수 있다. 아니고요. 그러면 이 상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계정으로 넘겨야 되는데 고객이 대출 금액을 언제 상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D 플러스 제2 영업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에요. 예상할 수 없으면 D 플러스 2일이고요. 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다. 이건 뭐냐면 보험계약 대출금을 만약에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지 공제처럼 차감하고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에서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변액 보험에서 대출받는 방식, 그게 뭐냐면 특별 계정 방식이고요. 회사 자산으로 신용대출 받는 방식, 이게 뭐냐면 일반 계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정 방식, 변액보험의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받을 때는 월 1회로 횟수가 제한이 되고요.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대출 금액만큼 차감해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놓습니다. 왜? 해지 공제 금액이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운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유리하지만 기준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기회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대출 금액은 운용 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만큼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은요, 고객이 우리 예상해서 대출해 갈까요? 예상할 수 없게 대출해 갈까요? 고객님이 언제 대출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D 플러스 2 영업일이죠. 대출 신청일 플러스 2 영업일에 대출금이 지급이 됩니다. 빠져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D 플러스 2 영업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자, 대출 이자가 있다. 그러면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별계정으로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액보험에서 발생한 대출이니까 이자가 들어오면 그 이자도 수수료 빼고 나머지는 특별계정으로 넣는다. 이 얘기고요. 문제 보니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수수료 빼고 투입된다는 것이고요. 자, 일반 계정 방식은요, 변액보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자산으로 신용대출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횟수에 일단 제한이 없고요. 계약대출 해당 금액만큼 일반 계정에서 신용대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계정이라고 하면 변액보험의 일반 계정이라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일반 계정, 즉 보험회사 재산으로 신용대출해주는 형태다. 이런 개념이고,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요. 그냥 그대로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고요. 기준가격이 상승하면 유리하고요.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그대로 손해가 나겠죠. 밑에 대출 상환 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이럴 때 만약에 갚지 않은 게 있다면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갚지 않은 미상한 계약 대출 원리금은 당연히 차감을 할 것이고요. 그럼 얘는 지금 변액보험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대출이 아니죠. 회사 대출이죠. 그러면 지급 어떻게 해요? 대출 신청 즉시 바로 지급하면 되죠. 변액보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D+1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것이고, 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이자는 변액보험의 이자가 아니죠. 특별계정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요. 회사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 회사 이익으로 바로 처리한다. 그래서 특별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 비교하시고, 그중에서도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서 기회 손실 또는 기회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얘는 특별계정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에 지급이 되고, 얘는 월 1회로 횟수가 제한이 되고, 이자는 수수료 빼고 바로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요 기본적인 특징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 변경. 이건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죠. 증액은 허용되지 않고 감액은 허용되죠.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은 가능하고, 증액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역선택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보험금 또는 변동보험금만 감액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감액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고, 한 번 감액한 것은 해지로 간주가 되고요. 원래 금액으로 환원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액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원위치로 원상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기본 보험금만의 감액은 가능하다, 불가능하고요.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처리된다, 해지로 처리가 된다. 두 번째,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의 전환. 예를 들면 변액 종신보험을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변액으로 원상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투자 수익률 악화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한 번 전환된 계약은 환원하기 어렵다. 환원은 불가능하다. 정정은 단순히 잘못 표기되거나 한 것들을 고치는 거니까 다 고칠 수 있죠. 청약서 작성이나 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고요. 자산운용 옵션의 변경, 앞서서 공부했던 4개 운용 옵션이 있었죠. 자유롭게 고객이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이 불가능한 항목 2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고요. 여기 피보험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문제 나온 적 있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과 의무 납입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초기 투자금, 변액보험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운용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해지율 같은 것들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높게 가져간다 그랬죠. 유동성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먼저 투자해서 운용하는데 그 자금을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박스 안에 넣어놓고 누구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의 최초 개설 시에 회사 자산의 일부를 초기 투자 자금으로 펀드에 투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하고요. 이거 왜 하느냐? 판매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고요. 수익을 기대하기 곤란하고요. 해지가 얼마나 일어날지 해지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금으로 유동성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기 투자 자금의 설정은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 펀드로 이체해서 설정하겠죠. 예, 폐지입니다. 자, 폐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는 우리가 이제 양 당사자 운용하는 사람과 고객이 한 일방이 나 안 해 해서 계약을 중단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 고객이 계약자가 나 이제 그만할게요의 의사표현을 해지라는 표현을 쓴다면, 거꾸로 운용사가 고객을 상대로 나 이제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자산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다가 신고해서 허가가 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정한 경우,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폐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크게 여러분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개예요. 하나는 운용이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다든지 이런 운용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운용회사가 폐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채산성에 맞지 않는 운용회사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런 조그만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고객님, 요 펀드가 이런 사유로 운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랑 비슷한 펀드는 요 펀드니까 그 펀드로 이전하시는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이전하겠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시면 자동 이전하겠습니다.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펀드를 가입했는데 운용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운용사가 운용을 하지 못하고 폐지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 안내문을 보고 나는 안 할게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 해지해 주는 거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원래 안내했던 대로 비슷한 다른 펀드로 이동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난 이동할게요 라고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펀드 변경이죠. 이건 우리 4번에서 12번 변경 횟수에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줘야 돼요? 잡으면 안 되죠. 횟수에서 빼줘야 되고요. 수수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펀드의 폐지로 인한 펀드 변경은 횟수에도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 개념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폐지 사유 첫 번째. 당해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자산 가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없이. 그러면 규모가 작다는 게 도대체 얼마냐? 여러분 50억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1년이 되는 날 50억에 미달한다. 이럴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고요. 1년째 되는 날 50억은 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서 50억에 미달한다. 이러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억 잘 기억해 주시고 얘는 1년 50억, 1년 1개월 50억. 괄호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위에 문제처럼 100억 원이라고 지문에 나오기도 하고 1년을 6개월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째 되는 날 50억에 미달하거나 1년 이후에 1개월간 50억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계정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되면 운용할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폐지할 수 있고요. 거기에 준하는 사유인 경우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년 50억 제일 중요하고요. 밑에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주 나오는 지문. 해당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 기준가격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정정을 하거나 하지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계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다면 수수료 청구할 수 없고요.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보험회사가 정한 유사한 펀드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죠. 시험 문제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액보험의 전체적인 약관 주요 사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4편, 우리 공시 그리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